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주식시장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024년 성적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한 차트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M7도 투자를 하셨다면 꽤나 좋은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50% 이상의 M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금, 정말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도 정말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조금은 부진한 그런 성적을 기록했던 게 있다면 바로 채권 시장이 되겠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은 또 하락하면서 지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채권 이외에는 전부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대형 기술주나 비트코인 잘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0,000를 투자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었을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지금 빨간색 선으로 수익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 도지코인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워낙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도지코인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도지코인에 $10,000를 투자하셨더라면 $35,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에 투자를 $10,000 하셨다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7,000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도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은 은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검정색 선이 금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금에 $10,000를 투자하셨더라면 $12,700가량을 지금 얻으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5년은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S&P 500 기준으로 지난해 2년 연속 이렇게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20%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보다는 올라도 조금 적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익 성장세, 순익 성장률을 주목해라 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AI 투자로 인한 생산성 확대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으로 지난 한 해는 대형 기술주의 순익이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하지만 M7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S&P 500 안에서의 493개 종목의 순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JP모건은 이 S&P 493개의 순익이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중소형주 M7을 제외한 조금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M7의 순익 성장률 여전히 아웃퍼폼 하겠지만 그 아웃퍼폼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라면서 마찬가지로 M7 그 이외의 종목들로 눈길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S&P 500 지수 그 자체보다는 동일 가중지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난 한 해 동안 S&P 500 동일 가중 ETF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순매수하셨는데요. 올해에도 과연 그 순매수 배팅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1단계는 AI 붐을 가능케 한 엔비디아에 우리가 집중했고요. 또 2단계에서는 AI 인프라 관련주로 그 관심이 조금 더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I 붐에도 3단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골드만삭스가 했는데요. AI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AI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돈을 벌지 못하면 시장의 주목도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목할 기업들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회사를 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애플, 세일즈포스 그리고 조금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는 이엑스트와 박스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관전 포인트, 중소형주를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앞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 살펴봤듯이 S&P의 493개 종목이 순이익이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대목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게 주장의 첫 번째 근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조금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의 역풍들이 불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글로벌 노출도가 큰 대형 주보다는 조금의 내수에 집중하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이로써 중소형 기업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아웃퍼폼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2024년 마지막 거래일 날 3대 주요 지수가 하락할 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오르는 모습도 보였죠. 과연 그런 흐름들이 올해에 계속해서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요. 인플레 반등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중소형주가 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제 S&P 500 기준 올해 뉴욕 증시 어디까지 달릴지 많은 월가의 전망치들이 나와 있는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펜하이머가 가장 높은 S&P 500의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7,100 그런 포인트를 제시한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666 그리고 웰스파고가 6,600포인트, 모건 스탠리,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 6,500포인트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S&P 500의 올해 말 전망치 평균을 내보자면 6,63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24년을 6,00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최소 600포인트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지금 월가의 시각이 될 텐데요. 과연 올해 S&P 500 지수는 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할지 올해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계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난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잘 나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일단 오전 5시 기준으로는 10만 달러에서 조금 못 미치는 9만 4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인시어스는 부진할 경우에는 8만 달러, 그리고 강세의 경우에는 15만 달러 올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 시장의 25%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는 16만 달러를 제시했고요. 갤럭시 디지털 상반기에 15만 달러 돌파한 이후 4분기에 18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금 시장 규모의 20%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죠. 스탠다드 차타드는 20만 달러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넥소는 25만 달러, 가장 높은 그런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금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한 상황입니다. 과연 올해 다시 10만 달러를 제대로 돌파해서 이런 목표치까지 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인데요. 뱀의 지혜처럼 지혜로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마켓 시그널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